강제동원의 피해 조사가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그다음에 남북 공동조사단을 꾸려야 한다는 얘기도 했죠. 근데 그 뒤 아무것도 지금 추진되고 있지 않은 거잖아요. 실망스러운, 몹시 안타깝고 또한 우려스러운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일본 언론들이 지금 저희한테 인터뷰를 굉장히 많이 요청을 하고 있어요. 인터뷰를 하다 보면 반드시 일본 기자들이 우리에게 물어보는 질문, 그리고 가장 그들이 강조하는 대목이 뭐냐면 1965년에 모든 합의는 끝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다시 들추어내느냐. 이런 것을 볼 때 일단은 정부 협상이 대단히 신중해야 된다. 요즘 용산역 지나시다가 보면 새로운 못 보던 걸 하나 보실 수가 있는데요. 강제징용 노동자상이라고 해서 웬 이제 노동자 한 분이 서 있는 그런 동상을 만날 수가 있을 겁니다. 도대체 이게 뭔가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이 자리에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만들었던 두 분을 모셨습니다. 민주노총의 엄미경 통일국장과 한국노총의 조선학 대협국장 모시고 오늘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부터 해주시죠. 뭐 이쪽부터. 네, 반갑습니다. 민주노총 통일국장 엄미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노총에서 통일사업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협력국장 조선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멀리까지 와주셔가지고 네, 정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멀긴 하더라고요. 네. 일단은 이게 뭔지부터 좀 궁금해요. 강제징용 노동자상이 도대체 뭔지, 왜 만들었는지. 강제징용 노동자상은 저희가 작년 8월 24일 날 일본 단바 망간 기념관에 첫 번째 노동자상을 세우고, 그리고 올해 8월 12일 날 용산역에 두 번째 노동자상을 세웠고, 8월 12일 날 인천에도 강제징용 노동자상이 세워졌고, 그다음에 이후에 경남, 그다음에 제주, 뭐 이런 등지에서 부산 이런 등지에서 계속적으로 세워질 예정에 있는 거죠.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애초에 세웠던 이유는 양대 노총이 4년 전부터 일본 그 기행 사업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 마이주루, 일본 마이주루에서 폭침된 우키시마호에 관련한 추모제가 일본 현지에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걸 모르고 있다가 양대 노총이 일본 방문 사업을 하면서 우키시마 마루 추모제가 해마다 진행이 된다라는 걸 알고 저희가 이제 거기를 방문하고, 그러면서 단바망간 기념관을 방문하고, 이러면서 강제징용 사업에 양대노총이 뭔가를 남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단지 방문만을 하는 사업이 아니라 어쨌든 간에 그것이 뭐 모뉴먼트든 뭐든 간에 의미 있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고민에서 일단은 일본 내에 유일하게 강제징용의 역사적 사실을 고발하는 공간이에요. 단바망간 기념관이. 그래서 그곳에 1호 첫 번째 노동자상을 세우자라고 했었고, 일본에만 세우고 올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는 우리 사실은 국내에서도 아직 많은 사람들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용산역이라는 상징적인 지점에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세우자라고 해서 세워지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사업들이 아름아름 여러 가지의 경로를 거쳐서 지역으로 또는 다른 단체들로 전파가 되면서 말씀드렸듯이 인천에 같은 날 세워지고, 그다음에 부산, 제주, 경남에서도 세우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이제 소녀상 같은 경우는 많이들 알려져가지고 네.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강제징용은 사실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일제 강점기 때 피해가 규모가 얼마나 됐는지 뭐 그런 것도 요즘 이제 군함도라는 영화 나와가지고 약간 사람들이 인식이 좀 새롭게 바뀌긴 했는데 혹시 피해 규모나 이런 것 좀 알 수 있을까요, 당시? 피해 규모는 지금 현재 정부 기록상 정식으로 확인되는 건 일본 정부가 공개한 한 70만 정도가 사실적으로 기록이고요. 그러나 당시 강제징용 방식은 아니지만 실제로 일하러 간다는 개념이긴 하지만 그 인원까지 다 합친 전체적인 강제 동원 인원은 한 780만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한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네요. 네. 이걸 만든 주체가 그러면은 양대 노총이 주체가 돼서 이 기념 그 상을 만든 거죠? 네. 예. 돈을 어떻게 그냥
양대 노총에서 돈을 댄 건가요? 아니면 어디서 후원을 받은 건가요? 양말 팔았죠. 아, 양... 아, 그러니까 작년에 일본에 세울 때는 양대노총이 주최를 했었고 네. 서울 용산역에 세울 때는 이게 뭐랄까 조금 더 힘을 모아서 각계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가자라는 취지에서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 추진위원회를 제안을 해서 추진위원으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같이 동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민족 단체 뭐 대표급들 뭐 이런 분들부터 시작해서 뭐 학계 그다음에 뭐 국회의원 뭐 이런 사람들까지 해서 추진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거기에 추진위원비를 납부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일정하게 여러 가지 준비를 진행을 했었던 거죠. 그러면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지원이 없었나요? 네, 전혀 없었어요. 아, 전혀 없었어요? 예, 예. 아, 일단 부지도 지금 제공을 못 한다고 하는 입장이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제안을 했는데 안 해줬다는 거죠? 그렇죠. 아, 그렇군요. 이건 약간 의외였는데 이게 그러니까 작년에 추진한 거잖아요. 작년에는 네. 박근혜 정부였으니까 당연히 뭐 안 해줬을 것 같고 네. 올해는 혹시 이렇게 이걸 이제 계속 앞으로도 만드는 거니까 올해도 이렇게 여러 지자체나 아니면 정부에 좀 요청 같은 걸 해본 적은 있나요? 지금 현재 이제 서울에 세워진 노동자상은 지금 부지 나중에도 뭐 질문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부지 문제도 아직 해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들이 정권 바뀌고 부지 문제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워낙 뭐 제작비나 등등 비용이 많이 들어서 이것도 일정하게 국가적 차원에서 좀 지원이 될 것을 기대하였지만 부지 문제조차 해결이 안 되는 상황에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지금 현재 경남과 제주 같은 경우는 제주는 지금 민주노총이 진행하고 있는데 그 지자체하고 같이 노동교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어느 정도 지원이 될 수 있을지 지금 현재 부지를 중심으로 협상은 하고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보고는 들었는데 뭐 워낙 이제 국민적 여론도 높고 이러다 보니까 현재 그 원희룡 도지사도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지원을 어느 정도 하겠다라는 얘기를 확답은 받아 있지 않은 그냥 노동교섭 상태고 경남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확답은 받아져 있지 않지만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의 부지가 그 부지 문제 해결이 안 됐다는 건 지금 이미 세워져 있는데 그 땅 문제를 어떻게 할지는 아직도 뭐 협상 중인 그런 거다? 협상의 문제라기보다는 해결을 하기 위한 정부의 해결책이 지금 나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용산역을 저희가 선택을 했던 이유는 당시에 강제징용된 조선인들을 한꺼번에 모아놓는 공간이 용산역이었어요. 용산역으로 다 모아놨다가 뭐 몇천 명 정도 되면 그때 저기 보내고 이쪽 보내고 막 이런 방식으로 했던 데라서 용산역이 강제징용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굉장히 상징적인 지역이었기 때문에 용산역을 저희가 굳이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정부의 현재 국유재산법에 의하면 용산역이 국유재산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국유재산법에 의하면 여기에 건물이든 뭐든 세울 수 있는 주체는 정부밖에 안 돼요. 정부가 아닌 자는 여기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지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얘기를 했었고 촉구를 좀 했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갖고 온 답이 뭐냐면 행정안전부 산하로 지금 되어 있는 게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법이라는 게 또 하나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에 의거해서 행정안전부가 세우는 걸로 행정안전부가 국토부에 요청해서 용산역 부지를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했는데 강제징용 지원법에도 국가인 자가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즉 민간이 세울 수는 없게 되어 있는 거죠. 민간이 뭔가를 추진할 수는 없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볼 때 실질적인 대안이자 그다음에 향후에도 다른 단체들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뭐랄까 확장성을 좀 가지기 위해서는 강제징용 지원법 자체를 조금 더 뭐랄까 좀 확장하거나 또는 개정하는 그러한 방향을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고민이 좀 있어요. 네. 그러면 법을 바꾸려면 결국 이제 국회가 움직여줘야 될 텐데 그렇죠. 혹시 이 사업과 관련해서 뭐 국회 쪽 국회의원들이나 정치권 뭐 정당들이나 이런 데서는 도움이나 뭐 같이 하자 이런 얘기가 된 게 없나요? 그렇죠. 당 차원에서 무슨 같이 하기 위해서
그렇게는 아직은 된 게 없고요. 다만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 추진위원회에 정치인들이 공동 대표로 또는 추진위원으로 개별 참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함께 보자라고 하는 정도고 관련해선 뭐 크게 아직. 예. 네, 그렇군요. 건립하는 날 8월 10일 개막식 때 우원식 원내대표가 와서 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뭐 그런 얘기는 하긴 했었는데 그건 이제 어디까지 말이니까. 네. 행동으로 좀 보여줘야 될 텐데. 그렇죠? 네. 합의서가 아니니까. 예. 이걸 만들고 나서 좀 대중들의 반응은 어떻던가요? 대중들의 반응은 지금도 용산역을 가보면 그 기차를 이용하기 위한 시민들이 주변을 많이 촬영도 하고 서로 촬영도 하고 그 주변에 붙어 있는 여러 가지 역사적 사실 자료들을 보기도 하고 관심이 많이 높습니다. 보통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양대노총 조합원들이 세웠다 보니 이제 조합원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자부심들이 있죠. 예. 우리가 기본 아까 지자체에 도움이 있었냐라는 말씀 제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드렸지만 대체적으로 다 부지 협상과 관련해서 진행되는 거지 대부분 양대노총 조합원들이 스스로 모금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도 일단 기본적인 자부심이 매우 강하고 세우고 대부분 언론에 다 보도가 됐으니까 댓글들은 대단히 압도적으로 강제징용 문제도 있다라는 것을 잘 몰랐다. 너무 고맙다. 또는 저희들도 충격적인 건 양대노총이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것 같다. 와. 이런 댓글들을 참 쉽게 만나 보게 됐죠. 네.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을 잘한 것 같다. 야, 아주 뿌듯하시겠어요. 참, 이 상을 디자인한 사람은 누군가요? 김석영, 김은성 작가, 그러니까 소녀상 작가님들. 아, 같은 분이. 예. 야, 좋은 일을 참 많이 하시는 작가시네요. 이 만드는 과정에서 되게 어려움도 많았고 좀 여러 가지 에피소드도 있었을 것 같은데 혹시 뭐 좀 소개해 줄 만한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돈이었죠. 예. 아마 조선호 국장님이랑 저희들은 별명이 붙어져 있을 정도인데 일본에 세울 때는 농담처럼 말씀하기 진담이었는데 양말을 팔아서 기금을 만드는 거고요. 예. 그다음 이번 서울 세울 때는 돌판을 팔아서 노동자상을 그러니까 아까 추진위원 얘기 드린 게 다 이름을 비석 그러니까 벽돌에 당신들의 이름을 새기고 그것이 어느 정도 기금으로 만들어진 거라 주로 그것을 조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움들이 나섰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 보면은 우리가 이제 산별 담당자나 이런 사람들하고 뭐 전화를 한다. 다른 일 때문에 전화를 했어. 네. 전화를 하면 뭐 이번에 또 뭐 팔아줄까? 아 작년 세우고 올해 세우고 하면서 진짜 그 뭐랄까 산하 조직에서 돈 무지하게 끌어올렸어요. 야. 그리고 또 하나 에피소드라고 하면 그 일본에 들어갈 때. 네. 일본에 이제 이 8월 24일 날 개막식을 하는데 그러려면 이제 세워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8월 초순에 8월 뭐 3일, 4일 뭐 하여튼 그때였던 걸로 얼핏 기억을 하는데 그 작가님 그 공방에서 이제 무진동 차량으로 부산항까지 가갖고 부산항에서 배 타고 다시 들어가서 거기서 또 무진동 차량으로 단발을 들어가는데 이게 만약에 이게 예술품이나 이렇게 우리가 명목을 써놓으면 이걸 본다는 거예요. 일본에서 이게 대체 뭔지. 그러면 이게 반입 금지가 될 수도 있겠구나. 네, 그때 왜 위안부 합의 때문에 굉장히 극도로 더 예민할 때였거든요. 그래갖고 그것도 하여튼 뭐 들어가네 마네 난리를 쳐갖고 몰래 반입을 한 데다가 그리고 당일날 그 개막식 하는 날 단바에 개막식 하는 날 민주노총 수석님은 아예 입국이 불어대갖고 그러면 일본에 갔다가 이렇게 네, 되돌아온 오사카 건가요? 공항에 내렸다 심사 때 이제 입국 불허 조치가 됐고 4시간 동안 사실 공항에 발이 묶여 있다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에서 되게 불편하게 봤다 이런 거죠 이게. 그렇죠. 그리고 이건 에피소드라기보다는 지금도 사실 해결돼야 될 과제 중에 하나인데 단바 망간기념관의 관장님이 일본 우익들의 공격을 너무 많이 받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겠지만 일본 내에서 어쨌든 과거사 문제를 건드린다는 것 자체는
엄청난 공격과 그다음 피해를 감수를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념관에 노동자상을 세울 수 있도록 그 허락을 해주신 관장님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강제징용 노동자상 세우고 그다음에 이번 용산역에 세우는 과정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막 지금도 일본 언론들에서 저희한테 취재 요청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게 근데 단바로 공격이 가는 거예요, 우익들이. 그래서 하루에 전화를 막 10통 20통씩 받고 그런 상황이 있죠. 이건 에피소드라기보다는 그 이면에서 어쨌든 그것을 묵묵하게 감수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일본 사실 한국에 살면 그런 공격을 받을 일은 없으니까 그렇죠. 참 전혀 상상을 할 수 없는데, 예전에 이제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잖아요. 일본에 있는 이제 그 조선학교, 우리 학교라고 거기가 이제 일본 우익들의 테러를 많이 받는다, 뭐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런 분들도 참 안타깝네요. 그 최근에 정부 지금 이제 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이 한일 관계, 특히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이 북핵 문제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뭐 북핵 공조를 해야 된다, 한일 간에 공조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좀 약간 봉합하고 가자, 이런 이제 목소리들이 좀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에 대해서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뭐 우호적인 목소리도 있고, 현 정부는 그래도 대일 정책, 과거사 문제는 제대로 처리할 줄 알았는데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도 있고 그렇거든요. 혹시 이 이제 강제징용 노동자상 세우면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도 참 고민을 많이 하셨을 텐데 지금 정부의 모습 보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위안부 한일 합의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 공약에서도 그랬고 워낙 원칙적 얘기들을 해왔고, 적어도 한일 문제와 관련된 국민적 공감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대단히 일정하게 원칙적으로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를 한 게 사실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말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수준, 국민들이 좀 동의할 수가 없는 조건이다, 이 정도가 일본 정부에 전달되는 거고, 그 외에는 어떤 조치도 이루어져 있지는 않죠. 그다음 노동자상이 원래 3월 1일 날, 올해 3월 1일 날 건립되기로 된 게 박근혜 정부 마지막 임기 기간 내에 불어돼서 국민적 관심과 여론이 좀 크게 됐었잖아요. 이 문제가 이제 정치적 쟁점이 되기 시작하면서 8.15 경축사회 때도 그랬고 8월 17일 날 일본 외무부 쪽에도 한 게 문재인 대통령이 말로는 생각하지 못했던 발언을 했습니다. 두 가지였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하나는 65년 한일협정 국가 대 국가의 협상이지만 개인 피해자들의 보상 문제는 별개의 문제다라고 표현을 했죠,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서 이 배상 문제는 개인의 배상 문제는 해결돼야 한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대통령 중에 명시를 해서 대단히 긍정적이었고 저희도 기대를 한 게 사실이었습니다. 하나 더 경축사에서 8.15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발언한 것 중에 하나는 이런 피해, 강제동원의 피해 조사가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그다음에 남북 공동조사단을 꾸려야 한다라는 얘기도 했죠. 근데 그 뒤 아무것도 지금 추진되고 있지 않은 거잖아요. 심지어 이제 지금 어쨌든 북핵 또는 북미 간의 대결의 공방전 속에서 오히려 이번 러시아에서 일본에 되고, 지금은 과거사 문제보다 현재의 협력 관계를 더 높여야 하는 때가 아니냐라는 오히려 실망스러운 불과 한 달도 안 되는 조건에서 해서 몹시 안타깝고 또한 우려스러운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일단 일본 언론들이 지금 저희한테 인터뷰를 굉장히 많이 요청을 하고 있어요. 인터뷰를 하다 보면 반드시 일본 기자들이 우리에게 물어보는 질문, 그리고 가장 그들이 강조하는 대목이 뭐냐면 1965년에 모든 합의는 끝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다시 들추어내느냐. 그것을 뭐랄까요, 아주 거칠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실제 정말 이해가 안 된다라는 정말 톤으로 얘기를 해요.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일본 입장에서는 이해를 그렇죠. 못하겠다.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고민되는 게 뭐냐면 정부의 협상, 사인을 한다라는 정부의 협상, 이러한 행위 자체가 향후의 미래에 어떠한 결과를 낳는지에 대해 사실은 정부는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돼요.
현실에 있어서 예를 들면 선택지가 몇 개 있다고 해서 조금 쉬운 길로 돌아가면 이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라 특히 일본이 지금 군국주의 문제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 속에서는 이 문제는 앞으로도 한일 관계에서 계속 남을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그러면 1965년도의 경험이 저는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65년도에는 예를 들면 그때 어쨌든 국가에서 뭐 국가를 개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자금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한 것들이 그리고 본인들은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2010년까지 와서도 발목을 잡고 있다는 거죠. 여전히 풀리지 않은 문제로. 이런 것을 볼 때 일단은 정부 협상이 대단히 신중해야 된다. 현재 있는 몇 가지의 어떤 그 뭐랄까요? 그 협상지 중에 쉽거나 조금 더 빠르겠다라고 판단되는 그러한 방식으로 협상을 한다라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하다라는 고민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분리할 줄 알아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일단 뭐 북핵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부의 입장, 정부의 어떤 지금 스탠스에 대해서는 그건 뭐 여기서의 주제가 아니니까 별도로 한다 하더라도 모든 외교 관계는 여러 가지의 성격이 있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고 방향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죠. 대일 관계, 물론 북핵 문제와 뭐 어떤 미사일 발사라는 어떤 현안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나는 건 사실이지만 이거를 그냥 하나로 뭉뚱그려서 가는 행위, 한일 관계, 한중 관계, 뭐 이러한 것들을 북핵 또는 북미사일이라는 거 하나로 완전 뭉뚱그려서 가는 행위가 이게 과연 21세기의 외교라고 하기엔 너무 뭐랄까 좀 촌스럽지 않냐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 두 가지 측면에 있어서 저는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이 사실은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분들이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노동자상을 만날 수가 있겠죠. 용산역 앞도 그렇고 뭐 인천 뭐 지금 전국 곳곳에 앞으로 계속 늘어날 테니까 이런 이제 노동자상을 만났을 때 뭘 해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죠. 그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뭐 기본적으로 많은 국민들도 그렇게 잊지 말아야겠다라는 얘기를 하죠. 근데 그보다 더 나아가서 잊지 말자는 것은 일정하게 해결된 문제를 잊지 않는다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여전히 강제징용 노동자 상이라는 건 위안부 소녀상도 그렇습니다만 위안부 소녀상 건립할 때도 그렇고 실제로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건립했을 때 일부 전문가들이 우려를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일제 식민지 청산해야 할 과제는 대단히 많은데 이것이 행여 위안부라는 하나의 문제로 상징화되고 이것만 정리되면 실제로 일제 식민지 과거사가 정리되는 것과 같은 현상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우려스럽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와 동시에 노동자상도 그런 식으로 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노동자상 건립을 처음에는 전문가 일부 학계 쪽과 해서 반대 의견을 주셨었어요. 저희들도 그것이 우려됐었고 관계 동원해 보면 크게는 위안부도 있었지만 가장 규모가 크긴 강제징용 노동자 문제도 있었고 또한 징병 문제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 말고도 어마어마한 역사적 피해 사례가 있는 것인데 단지 노동자 상으로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40여 년간 가까이 일제 식민지에 있었던 역사 청산 문제가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선 좀 더 노동자들도 더 역사에 대해서 깊이 알아야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동자 상을 통해서 우리의 결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시민들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함께 운동을 했던 많은 노동자들이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노동자상 12일 날 제막식 때 누구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잊지 못할 기억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날 올해로 100세 되신 그 할아버님을 모셨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더라? 김한수. 김한수 할아버님이 1917년생이신데 그 미쓰비시에 강제로 거기서 강제 노동을 하시다가 이제 돌아오신 분인데 이게 강제징용 노동자상 이렇게 그 천으로 가려져 있었거든요. 그 할아버님께서 천으로 가려져 있을 때까지만 해도 별 그런 큰 게 없었던 것 같은데 이제
리본 커팅을 하고 그거를 우리가 쫙 내려서 앙상하게 서 있는 이제 노동자상이 딱 나온 거죠. 근데 그거를 보시고 눈물을 참 많이 흘리셨어요. 그거를 어루만지시더라고. 당신의 기억인지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제막식에 참여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잊지는 못할 것 같아요. 강제징용 노동자상이라는 어떤 상징을 통해서 공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많이 들어요. 공감을 하고 공감을 하신 만큼 알려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진짜로 소소한 행위 셀카 찍어서 올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런 분이 많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네. 거기서 이렇게 사진 같이 찍고 막 이렇게 네. 올리시고 하는데 그러한 작은 할 수 있는 소소한 행위들이 결국은 이제 모여서 결국 뭔가의 하나의 그 흐름을 만드는 것처럼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고 공감을 기반으로 할 수 있는 작은 뭔가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설마 그러한 분들이 계시겠냐 싶지만은 철딱선이 없는 분들도 굉장히 많긴 하더라고. 네, 저희가 얼마 전에 코발트 광산을 갔다 왔는데 깜짝 놀란 게 코발트 광산에서 대학생들이 귀신 체험을 한대요. 아 맞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가지고 사고가 나서 그래서 굴을 막아놨어. 그게 거기서 할 일인가 싶은 거지. 그런 정도는 우리가 하지 말자. 네. 네, 그런 혹시나 진짜 잘 모르고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당부 이것이 갖고 있는 어떤 비극적인 우리의 역사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이것을 그러한 어떤 뭐라 하죠 공감이라는 지점에서 지키고 함께하고 그러한 마음들을 좀 모아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네. 오늘 일본과 한국 곳곳에 세워지고 있는 강제징용 노동자상에 대해서 우리 민주노총의 엄미경 통일국장, 한국노총의 조선화 대협국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인터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